네, 안녕하세요. 스페이스 크리에이터 제로투텐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신안산선으로 교통혁명이라는 안산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시면은 안산시 하면은 뭔가 엄청 좋은 듯한 느낌은 안 들죠? 네, 현재 교통을 보면은 메인 입지와 연결된다고 말하기는 애매한 4호선이랑 서해선만 다니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안산이 교통혁명을 통해서 완전 다른 입지로 변신하게 됩니다. 바로 신안산선으로 인해서죠. 지금 기준으로는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가려면 한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는 좋긴 없는데,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30분대로 여의도에서 도착할 수 있게 되죠. 말 그대로 교통혁명이 일어나는 건데, 신안산선은 2024년 개통 예정이었으나 조금 미뤄져서 2025년쯤에 개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GTX C라인 상록수역도 있고, 뭐 KTX 초지역, 그리고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월판선도 안산시에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요. 여러 노선이 있긴 한데 그 중에서도 안산의 가장 핵심적인 노선은 신안산선이기 때문에 안산에 관심을 갖는 분들은 신안산선 주위 역세권 아파트를 중심적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안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2040 안산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을 보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고자 하는데요.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방향성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산시는 반월 신공업도시 건설로 폭발적인 인구 성장을 이루면서 도시 전반에 대한 기초를 다졌는데요. 반월 신공업도시를 기반으로 마련한 자족 이런 기능을 더 확장해서 4차 산업 기술 자족, 시와 MTV랑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안산 사이언스 밸리 이렇게 내용이 있고, 내용들을 보면은 가서 한번 들어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혁신파크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서해관광 문화자족, 시와후, 방아머리, 마리나 항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거 쪽의 경우는 신길이지구, 장상지구, 의왕, 군포, 안산 공공주택지구 등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하늘색으로 약간 그 비금이라기보다는 약간 택지지구처럼 조성되어 있는 그 지도로 그려져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림 그려져 있는 부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개요들 하나씩 보면은 요게 안산 이게 아실 지도에는 표현되진 않았지만 신길 온천역 부근에 조성되는 이제 3기 신도시 안산 신길 2 공공주택지구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공급들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보면은 요거는 안산 장상 신도시인데, 여기는 한 2027년까지 한 1.5만 호 공급을 준비 중인 장상 신도시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의왕, 군포, 안산 신도시죠. 요거는 안산에 걸쳐가지고 약 4.1만 호 정도 공급을 준비 중인 안산 신도시 이렇게 있고요. 정비 사업으로는 안산주공 5-1 2단지, 6단지, 고잔 연립 2에서 3, 4, 5, 6, 7, 9 이렇게 구역들이 있고, 3부 연립 1, 검호 3구역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는 아니지만 몇몇 단지들 용적률과 지분은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공급 쪽에 대한 내용 제가 간단히 살펴봤고, 다시 2040 안산 도시기본계획으로 돌아와 보면은 시화호도 생태보건, 환경 개선에 대해서 더욱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고요. 전국에서 외국인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만큼 문화 융합에도 힘쓴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안산은 외국인 비율이 높다 보니까 인식이 좋지 않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큰 그림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의 도시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위와 같은 방향으로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라는 내용을 간단하게만 참고를 하시고요. 도시 현황을 보면 인구는 18년 기준 71만 명, 현재 기준은 64만 명. 그래서 연평균 0.3%씩은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산시는 이렇게 계속해서 인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시흥, 화성, 수원 등으로 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있고, 반월 공단도 노후화되어서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인구가 좀 늘어야 할 텐데, 근데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고, 더불어 3기 신도시,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공급들 입주가 된다면은 인구가 꽤나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호객노를 통해서 직장인 연봉 정보를 확인해 봤는데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닌 듯 하지만 그렇다고 또 양질의 일자리가 꽉 차 있는 느낌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안산은 그리고 학군이 막 엄청 좋은 편에 속하지는 않죠. 근데 학군이 좋아지려면은 뭐 추후 소득 수준이 높은 외부인들이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교통망 발전, 뭐 거주 환경 개선이 된다면은 여의도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안산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리고 뭐 이거는 상위 계획, 국토종합 계획이랑 수도권 정비 계획, 경기도 종합 계획들 보면은 안산시는 뭐 스마트 산단 조성이랑 에너지 혁신, 지역 거점 도시 육성으로 큰 방향성을 잡고 있는 듯합니다. 뭐 강점, 단점, 기회 요인들은 한번 보시고요. 광역교통망의 핵심적인 장점이랑 기회 요인이라고 보이면 될 것 같아요. 신안산선 말이죠. 안산 도시 브랜드 참고해 보시고요. 뭐 생활권을 살펴보면은 기존의 7중 생활권 구조는 뭐 지역 간 기능성의 연계가 약화되고 편차가 발생이 돼서 4생활권 재편을 해가지고 도시의 기능과 이런 통합을 해서 집중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4생활권은 대부 해양 레저 생활권이랑 반월, 중앙, 뭐 상로 이렇게 있습니다. 대부는 뭐 대부도 아시죠? 농수산업, 뭐 관광 레저, 전원 주거, 이렇게 뭐 해양 접근성을 좀 활용해서 이렇게 관광이랑 이렇게 자족 기능 부여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반월 산업 동력 생활권은 뭐 기존에 있었던 곳인데 뭐 거기에다가 제조 첨단 좀 더해서 4차 산업 성명을 육성한다고 합니다. 예, 반월 신공업 도시의 명맥을 이어받으면서 첨단 산업까지 육성한다는 내용이고요. 중심 행정, 중심은 중앙 행정이죠. 뭐 공공행정이랑 주거 업무 문화, 뭐 안산의 도시 기틀을 중점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앙 쪽에 그리고 상로 예커, 뭐 친환경 주거, 상업 업무 이렇게 내다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왼쪽부터 대부, 그리고 반월, 중앙, 상로 이렇게 4가지 생활권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간 구조, 4대 생활권 바탕으로 뭐 어떤 식으로 공간 구조를 짰는지 보면은 6도심 공간 구조를 짰는데요. 대부, 반월, 고잔, 성포, 본우, 선부 이렇게 6개 도심을 선정했어요. 발전축을 보면은 연계 발전축, 녹색 선장축, 뭐 보조 성장축 이렇게 있는데 뭐 선부에서 고존, 고잔이랑 사동, 뭐 신길에서 고잔, 본우, 송도, 시흥, 군포 이렇게 해가지고 안산의 중심부를 연계하면서 뭐 지역의 성장을 도모하는 발전축이 이렇게 있고요. 녹색 성장축은 이렇게 친환경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조 성장축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 색깔 위에서 아래로 시흥에서 화성 이렇게 연결되는 거랑 뭐 송도에서 군포 쪽 가는 거 약간 플러스 느낌으로 X자 쳐져 있는 빨간색 크로스 쳐져 있는 게 연계 발전축이고요. 보조 성장축은 어디 있나요? 조금 작게 보이긴 하는데 주황색으로 쳐져 있는 보조 성장축이 있고 녹색 성장축은 크게 이렇게 하늘색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획 인구는 40년까지 97만 명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각 생활권별로 이렇게 나눠서 구성을 한다고 합니다. 기타 지표들이랑 토지 이용 계획을 살펴보시고요. 안산시의 희망이자 꿈인 교통계획을 보면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26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고 안산의 핏줄 신안선선과 더불어 서해선, KTX, GTX-C 트램은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간선도로는 단단하게 참고하시고요. 도시재생 및 시가지 정비계획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와 기타 내용들이랑 경제, 산업, 사회, 문화 내용도 전체적으로 복습해 보시고요. 안산시 시세 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작년 실거래랑 올해부터 12월 중순까지 거래들 볼게요. 안산시 단원구의 경우 고잔이랑 초지 쪽이 상위 랭크를 차지하고 있네요. 전체 폐경도 기준으로 호수공원 대림만 살펴보면은 전 고점 대비해서 재작년이죠 이제
21년 9월 달에는 한 62평짜리가 14억 8천 거래됐는데 2022년 10월 달에는 62평짜리가 11억 9천, 뭐 3억 정도 조정된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이거는 한번 봐야죠. 뭐 이 사람이 어떤 사연이 있고 뭐 언제 샀고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급매일 가능성도 있고 상록구는 뭐 성포동, 사동 쪽 시세가 높고 전체 폐연 기준으로는 명확한 대상은 비율은 없지만 비슷한 폭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84 기준으로는 단원구 안산 레이크타운 푸르지오 이 경우 1억 정도 하락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21년 7월 달에 9억 9,500이었는데 21년 11월 달에 뭐 8억 7천 정도의 거래가 됐잖아요. 뭐 층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또 층이 달라서 딱 단정 지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심지어 또 층이 높네요. 네, 이거는 뭐 조정이 된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록구 84 또 안산 파크 푸르지오 21년 9월 달에 9억 3천, 22년 12월 달에 7억 5천, 7억 5백, 뭐 2억 정도 빠진 모습이 보이긴 하네요. 다른구 5구 타입은 안산 레이크타운 푸르지오 25평짜리 21년 9월 달에 7억 4,500, 레이크타운 푸르지오 22년 10월 달에 6억 4천, 뭐 1억 정도 조정된 모습 보이고요. 상록구 5구 타입 편한 세상, 네, 건건이 편한 세상이 층이 좀 다르긴 한데 한 2억 정도 조정이 됐는데 이건 층이 뭐 한 10층 정도 차이가 나가지고 보수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만 보시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뭐 초지역이나 뭐 고잔동, 신안산선 렉세권 라인, 레크탄 푸르지오 쪽이 가장 투자 가치가 있어 보이진 않은데 투자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요건 한번 여러분들의 뭐 선택이랑 여러분들의 그런 뭐 방향성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면서 좋은 선택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